새벽 4시 부산 남포동 시장에 촛불이 켜집니다. 가로등 아래 좁은 골목을 지나면 작은 떡집이 나타납니다. 간판엔 은인의 떡방이라는 글자가 바랬지만 그 앞엔 어김없이 김은희 67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떡살을 씻어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시큰거리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20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시루에서 김이 새어나오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희는 떡가마 앞에 앉아 불을 지핍니다. 장작 타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그녀는 가끔 이 순간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떡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은희 씨, 오늘도 일찍이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며 인사합니다. 네, 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은희는 고개를 숙여 답합니다. 말은 짧지만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사람.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삶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빚과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진수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은희는 무너질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고 학교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반죽이 질고 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혼자 연습했습니다. 시루떡, 백설기, 송편, 인절미.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손님이 늘었고 단골이 생겼습니다. 떡집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수는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뭐야? 중학교 교복을 입은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은희는 새벽에 미리 준비해둔 도시락을 내밉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게 썬 떡 한 조각. 떡은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엄마 떡이 제일 맛있어. 애들이 다 부러워해. 진수는 웃으며 도시락을 받아듭니다. 은희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됩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버티는 이유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진수가 젖은 교복을 입고 뛰어들어옵니다. 머리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엄마, 떡 냄새가 여기까지 나. 감기 걸리겠다. 어서 옷 갈아입어. 은희는 수건을 들고 아이의 머리를 닦아줍니다. 진수는 가만히 서서 엄마 손길을 받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날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아이가 항상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다고.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진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은희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떡집 문을 더 일찍 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까지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회사 들어갔어. 대학을 졸업한 진수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은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여자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은희는 다시 떡가마 앞에 앉습니다.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오늘도 같은 말을 속삭입니다. 나는 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된다. 그 믿음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수가 36이 되던 해봄, 그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선 진수 뒤로 한 여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여자. 선아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선아연이에요. 나연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은희는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진수가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은희는 마음이 놓입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해 보입니다. 이 아이라면 진수가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진수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 잘 생각했구나. 다음 달에 예식장 예약했어. 작게 할 거야. 은희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습니다. 기쁜 일입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이제 진수에겐 자기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은희는 한복을 입고 식장에 섭니다. 진수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었고 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절을 올립니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나연이 절을 하며 말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와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2~3번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은희는 먼저 전화를 겁니다. 진수야, 잘 지내니? 응, 엄마. 바빠서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나연이가 잘 챙겨줘. 짧은 대화가 끝납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쉽니다.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은희는 떡을 만들어 들고 진순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나연이 서 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떡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 진수 좋아하는 거야. 아, 네.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은희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냉랭한 느낌입니다. 진수는 어디 갔니? 회사 일 때문에 나갔어요. 일요일인데? 요즘 바빠서요. 나연은 떡 상자를 받아 식탁에 놓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줍니다. 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는 부부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고 선반에는 예쁜 소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연아, 요즘 잘 지내니? 네, 괜찮아요. 뭐 불편한 거 없고? 네, 다 좋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은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일어섭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진수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줘. 네, 어머님. 조심히 가세요. 나연은 현관문까지 따라 나옵니다. 은희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순간 나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응? 요즘은 시댁이나 친정이나 구분 없이 각자 생활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먼저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거리가 느껴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떡가마 앞에 앉습니다. 불을 지피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진수는 이제 자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삶의 일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지난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나연이가 좀 놀랐대. 미안하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할게. 그래, 엄마. 우리도 시간 맞춰야 되니까. 전화가 끊깁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신혼이니까. 은희는 스스로 위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입니다. 적응하면 다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승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팥시루떡을 정성껏 쪘습니다.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찌는 데는 정성이 듭니다. 팥을 삶고 설탕을 넣고 체에 내려 앙금을 만듭니다. 시루에 쌀가루를 한 켜 깔고 팥을 올립니다. 다시 쌀가루, 다시 팥. 그렇게 여러 겹을 쌓아 올립니다. 은희는 새벽부터 시루떡을 쪘습니다. 진수의 승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엔 떡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은희가 아는 축하의 방식입니다. 오전 10시 은희는 떡 상자를 들고 진순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게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연의 목소리입니다. 또 어머니 오시면 어떡해. 부담스러워 죽겠어. 은희의 손이 멈춥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머님? 나연이 문 앞에 섭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은희는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진수 승진했다길래 떡 좀 쪘어. 들어오세요. 나연은 마지못해 문을 엽니다. 은희는 현관을 들어섭니다. 거실에 진수가 앉아 있습니다. 소파에 편한 옷차림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진수야, 승진 축하한다. 응, 고마워 엄마. 진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은희는 떡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팥시루떡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연이 상자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은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끼리도 챙길 수 있으니까. 나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연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정성은 알겠는데요, 어머님. 저희 생활 방식이 있잖아요. 은희는 상자를 다시 들어 올리려 합니다. 그 순간 나연의 손이 상자를 밀칩니다. 세게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뚜껑이 열리고 떡이 쏟아져 나옵니다. 붉은 팥 사이로 하얀 떡살이 흩어집니다. 아! 은희는 무릎을 꿇고 떡을 줍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새벽부터 쪄온 떡입니다. 정성껏 만든 떡입니다. 진수야. 은희는 아들을 쳐다봅니다. 진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엄마. 진수가 입을 엽니다. 엄마도 이제
우리 생활 좀 존중해줘. 뭐, 나연이도 힘든 거 알잖아. 갑자기 찾아오고 이것저것 챙기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 은희는 바닥에 앉은 채 아들을 바라봅니다. 진수는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연이 눈가를 닦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머님이 자꾸 오시니까 제가 숨이 막혀요. 나연아,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연이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진수가 그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입니다. 그리고 은희를 봅니다. 엄마, 나연이 말도 들어줘.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살아. 요즘 애들은. 은희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떡은 그냥 바닥에 둡니다. 그래, 내가 틀렸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진수가 한 걸음 다가옵니다. 은희는 뒤로 물러섭니다. 됐어. 더는 오지 않을게. 엄마. 진수가 팔을 뻗습니다. 그 손이 은희의 어깨를 밉니다. 살짝. 하지만 은희는 비틀거립니다. 뒤로 넘어지며 현관 신발장에 뺨을 부딪힙니다. 아. 뺨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은희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진수가 놀라 다가옵니다. 엄마, 괜찮아? 손 치워. 은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칩니다. 천천히 일어나 신발을 신습니다. 진수와 나연이 서 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잘 살아라. 은희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에서 진수가 뭐라 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납니다.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뺨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은희는 손으로 뺨을 만져봅니다. 부어오른 것 같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은희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바깥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떡집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떡가마는 꺼져 있습니다. 은희는 가마 앞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목이 메일 뿐입니다. 오늘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은희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빈 떡집에 그 말만 메아리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희는 그렇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은희는 가마 앞에 앉아 오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아들을 위해 바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새벽이 밝아옵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함을 엽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평생 모은 것들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길을. 창고 안은 어둡습니다. 은희는 손전등을 켜고 서류함을 뒤집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납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적금 만기증서 하나씩 펼쳐 확인합니다. 상가 건물 한 칸, 작은 주택, 그리고 떡집 보증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5억 원입니다. 은희가 평생 모은 전부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은희는 중얼거립니다. 아들은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은희는 생각합니다. 떡을 만들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도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느 날 아침 은희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오래된 건물 2층, 좁은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봅니다. 기부요? 어떤 기부를 원하세요? 학생들이요.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은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내 자료를 꺼냅니다. 장학금 기부 말씀이시군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5억입니다. 직원의 손이 멈춥니다. 놀란 눈으로 은희를 다시 봅니다. 5억이요? 네. 제가 가진 전부예요. 어르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미 생각했어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절차 안내, 계약서 작성, 법무사 상담. 복잡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하고 통장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장학재단으로 옮깁니다. 은희는 떡집과 작은 월세 수입만 남깁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기부가 완료되던 날 복지센터에서 감사패를 전달합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립니다. 은희는 사진을 찍고 짧은 인터뷰를 합니다. 왜 기부를 결심하셨나요? 제 몫은 다 살았으니까요. 이제 젊은 아이들 차례입니다. 기사가 나가고 며칠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입니다. 은희는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엄마, 기사 봤어. 5억을 기부했다고? 그래. 왜 그랬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내 돈이니까. 그래도 가족한테 말이라도. 가족? 은희는 짧게 웃습니다. 너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니. 엄마, 그건. 됐어.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전화가 끊깁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떡가마 앞에 앉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며칠 후 진수와 나연이 떡집으로 찾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둘의 표정은 급박합니다. 나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저희 할 말이 있어요. 말해봐. 나연은 무릎을 꿇습니다. 진수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희는 무표정하게 둘을 내려다봅니다. 어머님, 저희 아기 생겼어요. 나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첫 손주예요, 어머님.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시면. 손주? 은희는 찬찬히 묻습니다. 언제 생긴 거니? 한 달 전에 확인했어요. 병원 서류 있니? 나연이 가방을 뒤집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초음파 사진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물 자료, 대출 상담 문서. 나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이게 뭐니? 은희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아, 그건. 나연이 말을 더듬습니다. 진수가 옆에서 나연의 팔을 잡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살려고 알아본 거야. 아기도 있고. 아기는 없구나. 은희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진수는 입술을 깨뭅니다. 진수야. 응? 너는 왜 왔니? 진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희는 천천히 말을 잇습니다. 돈 때문에 왔지? 미안해, 엄마. 미안할 것 없어. 내 본심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은희는 일어섭니다. 떡집 문을 엽니다. 이제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 엄마, 5억만 받으면 어머니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나연이 갑자기 말합니다. 무릎 꿇은 채로 외치듯 말합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아기도 키울 수 있어요. 은희는 나연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돈 때문에 오는 가족이라면 가족이 아니다.
나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섭니다. 둘은 떡집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은희는 다시 가마 앞에 앉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재단에서 편지가 옵니다. 큰 봉투 안에 손편지 10통이 들어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낸 것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대학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떡 같은 위로가 되고 싶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물입니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은희는 중얼거립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삶.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 사는 삶.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납니다. 떡가마에 불을 지피고 떡을 찝니다. 손님은 예전보다 적지만 괜찮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됩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입니다. 무겁던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짐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은희 어르신,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데요. 글쓰기 선생님이 필요해서요. 제가요? 네, 어르신 글씨도 반듯하시고 말씀도 차분하시잖아요. 아이들하고 잘 맞으실 것 같아서요. 은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일주일 후 은희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작은 교실에 아이들 6명이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글쓰기 공부할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돼요. 은희는 칠판에 글자를 씁니다. 기쁨, 슬픔, 사랑, 이별. 아이들은 공책에 따라 씁니다. 선생님, 이별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묻습니다. 헤어지는 거야. 소중한 사람이랑. 슬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때론 필요한 일이기도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희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따뜻한 감촉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 남은 아이가 은희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좋아요. 선생님 목소리 좋아요. 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은희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복지관 수업은 일주일에 2번입니다. 은희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공책에 글씨 쓰는 소리, 질문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선생님, 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잘했네. 다음에도 열심히 하자. 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이가 활짝 웃습니다. 은희도 웃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느 날 복지재단에서 다시 편지가 옵니다. 이번엔 두꺼운 봉투입니다. 은희는 떡집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엽니다. 학생들의 편지가 20통 넘게 들어 있습니다. 사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 할머니, 저 올해 졸업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떡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한 눈물입니다. 은희는 편지를 모두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떡가마 옆 선반에 올려둡니다. 가끔 꺼내 읽을 것입니다. 저녁, 은희는 혼자 밥을 먹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남포동 골목이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 오가는 사람들, 멀리서 들리는 시장 소리. 이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은희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과거가 떠오릅니다. 어린 진수의 웃음, 학교 가는 뒷모습, 엄마 떡 냄새가 최고야 라던 목소리.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진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떡을 만드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는 이제 김은희로 산다. 은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누구의 며느리를 기다리는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저 김은희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떡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김이 피어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김입니다. 은희는 그 김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복지관 수업 날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편지 쓰는 법을 배울 거야. 편지요? 응. 고마운 사람한테 쓰는 편지. 아이들이 공책을 펼칩니다. 은희는 칠판에 씁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누구한테 편지 쓰고 싶어? 한 아이가 손을 듭니다. 저요. 엄마한테요. 좋아. 그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써봐. 아이들이 연필을 잡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집니다. 글 쓰는 소리만 들립니다. 은희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진지한 얼굴로 글을 쓰는 아이들. 그 모습이 예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도 편지 쓰고 싶어요. 나한테? 네.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 재밌어졌어요. 아이가 쪽지 하나를 건넵니다. 은희는 쪽지를 받아 읽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 엄마처럼 따뜻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은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진짜요? 진짜야. 아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은희도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저녁, 은희는 다시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가마 옆 선반에 아이가 준 쪽지를 꽂아둡니다. 장학생들의 편지 상자 옆에 은희는 가마에 앉아 불을 바라봅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따뜻합니다. 희생이 아니라 보람으로 은희는 중얼거립니다. 그동안 희생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밖에서 시장 소리가 들립니다.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웃음소리. 삶은 계속됩니다. 은희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내일도 새벽이 올 것입니다. 떡을 쪄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 따뜻합니다. 은희는 떡집 문을 닫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춥니다. 새로운 삶의 김이 피어오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